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잡지를 하고 있는데 호촌닭이나 돈가스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고깃집 상담을 많이 했는데 책상 그 담론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 있는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고깃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고깃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깃집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한 B급 상권에서 평수가 28평이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도라고 치고 한 얼마 정도 투자해야지 고깃집 할 수 있죠? 홀로 할 경우에 2억? 그럼 2억? 2억으로 하긴 좀 빡빡할 텐데요. 어쨌든 저는 12테이블에서 전 숙성실 없거든요. 12테이블에서 점심 장사 안 하고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얻어야 되는 상권이니까 어느 지역인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일단 구매력이 되게 좋고요. 그 동네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면 상당히 고급이에요. 되게 좋은 상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평수 권리금이 1억이에요 보통. 근데 장사가 잘 되는 데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70%는 손님이 없어요. 10%는 좀 되고 20%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 장사가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상권이?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는 식당 대표가요 한 1억 4천, 1억 5천 찍어요. 매출 좋잖아요. 35평에서. 근데 이 친구가 월 마케팅 비용을 500만 원을 쓰고 있어.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 마케팅은 되게 중요한데 거꾸로 말씀드려 재방문이 있으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방문이 있다 그러면은. 근데 저는 오늘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야. 재방문하는 게 가게를 만들어야 되거든. 뒤에 있는 질문인데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보신 고깃집 중에서 괜찮다고 인정하는 고깃집 한번.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 제가 잘 알까요? 제가 브랜드 만들어줬어요. 업주가 임대료도 못 낼 정도 힘들었던 가게 인천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 컨셉 만들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수십 개 쳐가지고 제가 올해 초에 올해 3월달인가 누가 이제 문의가 왔어. 경기도 이천에서 문의가 와가지고 한 40평, 40몇 평 규모에서 17테이블로 오픈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권리입니다. 임대료는 300밖에 안 돼요. 근데 딱 오픈하고 나서 오픈하려고 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갑자기 공황 상태가 왔어. 왜? 겁이 나서. 근데 그때 저한테 문의가 왔어. 그 이천 상권은 아까 제가 말한 상권보다는 좋은 상권은 아니거든? 근데 생각보다 이천이 상권이 좋아요. 이천 좋은 상권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겁이 나서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제가 그날 4시간을 얘기했거든? 근데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 왜냐면 돼지고기 전문점 숯불 삼겹살집을 오픈한다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 왜냐면 이제 그런 삼겹살 컨셉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내리막길이거든. 여러분들 오늘 이거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 내가 한 15군데를 벤치마킹 다녀오고 나서 서로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받고 벤치마킹 15군데 다녀왔거든. 딱 다녀온 결과 별거 없더라고요.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게를 오픈을 시켜줘가지고 삼겹살에다가 수십산 소고기 식성양념 투 컨셉을 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지금 1억 5천 찍습니다. 육탄미라고요. 조금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줬지. 또 그런 가게에 등장했으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가게는 또 업버전 돼야 돼. 또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제가 말한 상권에서 손님이 없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처음에 그 상권이요. 식당 고깃집 잘하는 데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 다 고만고만해. 고객을 끌 수 있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고객을 끌 수 있는 매력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뭐 내가 봐서는 뭐 임대료가 1200인데 월 6천 몇 개 못 찍고요. 한참 잘 나갔던 뭐 소고기 브랜드도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 때 반밖에 안 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유명한 고깃집들이 있어요. 저보고 손님 입장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가게 어디냐 그러면 저는 별로 얘기해 줄 데가 없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고 어디가 진짜 재방문하고 싶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춘천에 봉은장 갈비라는 데 갔다 왔어요. 봉은장 갈비. 근데 여기가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소갈비 전문점이야. 노포야. 1952년에 오픈했거든요. 5명이서 그 소갈비를 먹었는데 가격이 1인분 6만 원이야. 한우. 가격이 어떻습니까? 그쵸? 이건 비싸죠? 근데 막상 그 집에서 먹어보시면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00g이거든?
150g에 3만원 꼴이니까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동해안 고깃집 대표들이 두 분은 되게 지금 현재 잘하시는 분이고 한 사람은 창업 예정자야. 다 만족도 좋았거든? 그 만족도 핵심이 뭐냐? 다음에 가족을 데릴 거다 그랬어. 그쵸? 그런데 손님이 1층에 갈비탕 쪽에는 꽉 찼는데 2층에 그 갈비 고소 먹는 손님은 2테이블밖에 없더라고. 저는 그 가게를 여러 번 가서, 제가 여러 번 간 이유 딴 거 없어요. 그 집이 저는 입에 맞거든요. 여러 번 가서 한 번도 만석인 적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반면 부산에 가면요, 소갈비집 중에서 전국 최고 매출 있는 가게 하나 있죠. 해운대 암소갈비에 비해서는 이 가게가 봉은장이 2단계 이상 만족도가 좋아. 근데 여기 손님이 없고 해운대 암소갈비는 그냥 초대박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어요. 해운대라는 지역은요 되게 상권상 좋아요. 부산은 해운대하고 그 밖에 상권이야. 그리고 해운대는 기본적으로 주말에 외지상 엄청 온단 말이야. 근데 해운대 암소갈비 가서 먹어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비싸다야. 근데 여기는 훨씬 만족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석인 거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그 여러분 중에서 20년 전이나 20 몇 년 전만 해도 소갈비를 많이 먹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잊혀졌지만 2003년도 광우병 파동 이전에는 소갈비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 미국산 소갈비가 쌌거든. 원래 미국에서는 소갈비 안 먹었었어요. 그게 그래서 가격도 싼 데다 미국산 스펙도 좋지 않습니까? 소갈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특히 중산층 가족 외식의 대명사였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가게들 송추가마거리라든가 수원에 있는 갈비집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약갈비라든가 이런 데들 그때 떴던 가게들이거든. 근데 2003년에 강우병 딱 터지고 나서 그때 확 꺾였거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서초, 송파에는 별로 센 집이 없어. 물론 저기 강남에 보면 무슨 가든이라고 큰 가게는 있지만 워낙 비싼 집이니까. 근데 소갈비가 이렇게 편중적으로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수원에서 어마어마하게 먹어. 갑오정 갈비 아시죠? 최소 300억이 넘거든. 본소갈비도 꽤 몇백억 될 거야. 그래서 칠레갈비 엄청 판단 말이야. 그런데 그 수원식 소갈비가 서울에 와서 힘을 못 써.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원식 소갈비가 소금 양념이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수원식 소갈비 하나 맹점이 하나 있어. 저 양념이 6만 원대 초반이고 생이 6만 원대 후반이가 돼. 그렇죠? 그런데 그 판매 방법이 저는 그렇게 안 좋아요. 왜냐면 1인분이라고 팔지만 실제 400 몇십 g이거든. 중산층 소비자들이 가족이라서 6만 얼마짜리 4인분 시키기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아까 말한 양문이나 청계타운이나 노란상 소갈비가 그걸 쪼개서 팔아가지고 확 뜬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 소갈비 시장에 관심이 있었으면 해운대 암소갈비, 봉은장갈비, 아까 양문 이런 데를 다 비교 분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 틈새가 있어.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봉은장갑에 가보시면은, 자, 300g에 6만원이에요. 이게 비싼 게 아니라니까요. 비싸 보여서 그렇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춘천을 가서, 춘천에 놀러 갔다. 1순위가 이 집이야. 아, 저 같은 이거 먹고 와. 근데 이거를 이 오랜 식당에서 손님한테 소구름을 타고 있어,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52년도. 이게 평양도 출신의 실향민이 와서 만든 가게거든. 이건 뭐냐면, 이 소갈비 시장이라는 게 원래 평양도에서 출발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기 스펙 좀 보세요. 크게 잘랐거든. 이게 마블링 못이라고. 그쵸? 그 여러분 여기 만약 가시면 여러분 1인분 먹으면 배불러요. 배부르다니까. 근데 이 집이 양념도 괜찮고 고기도 좋은데 그 밖에 거를 못하는 거야. 그 밖에 거를.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요 2만원대 초반에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양념갈비를 하나의 또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고깃집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부러운데. 왜냐면 부러운 가게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가게처럼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 잘하는 가게란 목표 타겟이 있어야지 성장하실 거 아니에요. 서울갈비. 아, 서울갈비? 저 우삼겹 파는 집이요? 아, 그 집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이게 떠오르는 가게 없으실 거예요. 완벽한 가게 없거든.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숙성을 얘기하셨는데 양념육에 관심 많으신 분이요. 어떤 양념을 접목하실 거예요? 간장? 오늘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한 벽제갈비에서 경주에 있는 영양숯불갈비라는 가게를 여러 번 벤치마킹을 보냈어. 근데 영양숯불갈비를 벽제갈비에서 그 실력 있는 셰프들이 여러 번 갔는데
이상하게 그 소스를 못 만드시더라고. 근데 그 소스가 어렵긴 어려워요. 제가 이제 흐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막 육탄미랑 가게도 야끼니쿠 살짝 접목한 건데, 일단 우리나라는 그 돼지고기가 삼겹살이 무조건 메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겹살 수요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계속 꺾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삼겹살을 뭐 원육이 좋든 숙성을 하든 어떻게 한 거를 딱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아니면 젓갈에 찍어 먹는 것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질린 것 같아. 저는 요즘 잘 안 먹거든? 조금 질렸어요. 이렇게 약간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반면 일본에서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요, 야끼니쿠 시장이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첫 번째 뭘까요? 야끼니쿠 시장이 일본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뭘까요? 그게 일단 타레 때문에, 간장 때문에. 간장, 미소, 소금, 타레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 제가 봐서는 우리 잡지에도 그렇게 썼는데, 내년 후년에는 양념육 시장이 커져요. 근데 양념육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루 열고 마시는 양념이 중폭되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 시장은 있었어요. 아까 말한 그 벽제갈비에서 벤치마킹 다녀왔지만 소스를 못 만들었던 경주의 영양숯불갈비 있잖아요. 영양숯불갈비에서는 그 양념 매출이 70%야. 근데 경주는 외지 사람들이 많잖아. 그 가족이나 외국인들 먹는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따라 해가지고 장사 꽤 됐죠. 아들풀을 먹자,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 감지를 못한 거야. 양념 시장이 커지는데, 그 양념이 뭐냐면, 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인간적으로 그냥 딱 진실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3, 4년 전에 야끼니쿠 꽂혀가지고 동경을 엄청 갔다 왔어. 한 달에 뭐 2번씩 갔다 왔어. 그래서 3박 4일 동안 매일 이틀 2번씩 먹었어, 2번씩. 근데 안 질려요. 앞으로는 숙성보다는 소스가 중요한 시장에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야끼니쿠가 굉장히 다양성이 많아요. 점포가 18평에서 메뉴가 40까지, 50까지 구현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안 질려. 그리고 물론 유통 부분도 있어. 왜냐면 부산물도 되게 잘 쓰거든, 걔네들이. 이 야끼니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이, 왜냐면 야끼니쿠를 해도 되고, 야끼니쿠 요소를 살짝 접목하는 거에 관심 있으셔야 돼. 저는 올해 그렇게 해서 몇 군데 가게를 성공을 시켜줬거든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이천에 있는 가게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막 왔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구이가 뭘까요? 내가 이 질문을 왜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상식적으로 상식을 갖고 판단해야 돼. 일단은 무조건 정답은 삼겹살이에요. 그럼 제가 불고기라고 대답하면 질문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기 서울 시내 명동이나 어디 가면 불고기 잘하는지 어디냐 물어봐. 대답을 못 하더라고. 심지어 우리 아들도, 야,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왔을 때 가장 선호한 게 뭘까? 그랬더니 불고기래. 어디 해보라. 대답 못 해. 외국인들이 그 비싼 우리국 가겠어요? 삼겹살이에요. 왜냐면 매장이 많거든. 그리고 한때는 중국 관광객들이 다수였잖아. 근데 그거마저도 시장이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리는 자리에 70% 이상이 손님이 3분의 1도 없다니까. 임대료가 20평에서 보통 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없어요, 손님이. 손님이 이제 지루하다는 얘기야. 아까 소갈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수원이에요. 소갈비 구매를 올해 몇 번 했는지 했더니 여기 이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그 시장을 여러분들이 넘어갈 때 양문하고 노란산 소갈비하고 청계화탕이 먹고 있어요. 공통점 다 젊더라고. 걔네들이 먹고 있어. 근데 이게 뭐냐, 반대로 소갈비 시장이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양문이나 그 청계화타운이나 그 아까 말한 그 가게들이 대체 젊은 사람들이 갈 거 아니야. 잠재된 시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아시겠죠? 소갈비가 좀 작업하기 어렵죠, 그죠? 여기서 한우 전문점 앞으로 오픈하실 분 계시나요? 야, 어떤 한우 전문점 하실 건가요? 저요? 저 갈비 쪽 생각해요. 한우 갈비? 짝갈비요? 저는 노동강건 심하지만 짝갈비는요, 컨셉만 잘 잡으면 실패를 잘 안 하는데, 상권만 잘 들어가고, 뭐 인테리어 비용도 안 들어, 이거. 앞에서 작업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일단은 짝갈비 전문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짝갈비는 또 응용할 범위가 많으니까, 짝갈비 식당이 제일 많은 데는 안동이에요. 안동에 한 20군데가 몰려있어. 근데 그 매출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 20평에서 주말에 한 800씩 찍더라고. 이게 매출 팍 튀고 올라가.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는 100g이 2만 원이 넘어야 돼. 그게 골치 아픈 거야. 비싼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봉훈장보다 더 지금 비싼 거야. 짝갈비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선택 잘 하신 것 같아요.